네, ETF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신한자산운용 ETF 상품팀의 박수민 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에는 어떤 ETF들 또 성과를 나타냈습니까? 네, 지난 한 주간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성과가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미국 주식 관련된 ETF들이 성과 호조를 나타냈습니다. 최근 1주간 성과상위 10개 ETF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국 팡 되게 익숙하신 그런 ETF일 것 같은데요. 미국 팡 ETF가 지난 한 주간 14%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을 하면서 국내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ETF, 레버리지 인버스를 제외한 ETF 중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나타냈고요. 그리고 미국 IT 인터넷 ETF, 그리고 미국 테크 탑10 ETF, 그리고 글로벌 수소 차세대 연료전지 ETF 등 미국 관련된 ETF들이 성과 상위에 굉장히 포진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연초 이후 성과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연초 이후 성과도 굉장히 유사한 흐름인데요. 지금 말씀드렸던 미국의 빅테크 관련된 ETF들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고 연초 이후에 반도체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글로벌 그렇죠. 반도체 ETF도 연초 이후에 30%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을 하면서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아무래도 보니까 인터넷, 팡주, 그리고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 빅테크 쪽에 네. 흐름이 상당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우리가 오늘도 많이 이야기를 나눈 챗 GPT와 관련해서 그러니까요. 이러한 부분들이 영향을 네. 미친 거겠죠? 네, 맞습니다. 챗 GPT가 간만에 미국 빅테크 네. 주가 흐름에 따뜻한 바람을 불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 주요 지수들의 성과를 한번 보실게요. 저희가 이런 주요 지수들의 성과를 보면서 미국 증시의 어떤 색깔도 변하고 있구나 네.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2022년에 다우 지수 같은 경우가 나스닥이 34% 하락을 했는데 9% 하락을 하면서 굉장히 좀 선방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올해는 어떻죠? 나스닥이 2월 3일 기준의 성과인데 15.6% 상승한 반면에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2.4%밖에 그러네요. 상승을 하지 못했어요. 그만큼 작년에는 불확실성이 높은 그런 시장 상황 속에서 좀 방어적이고 조금 중후장대 기업이 포진한 다우 기업들이 다우 산업 지수들이 굉장히 좀 선방한 반면에 올해는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도 후반에 진입을 했고 이런 흐름들이 좀 성장주에게 좀 좋은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러셀 2000 중소형주 지수죠. 네. 중소형주 지수도 올해 13% 상승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연초 이후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움직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월 3일 기준인데 애플이 21% 상승을 했죠. 그리고 알파벳도 16%.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에서 팡 ETF 말씀을 네. 드렸는데 팡 ETF의 좀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었던 메타가 작년에는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근데 올해는 49% 상승을 하면서 어마어마하네요. 네,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아시겠지만 테슬라가 네, 너무 굉장히 좋았죠. 많이 상승을 하면서 주당 100달러에서 지금 한 190달러 정도로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이제 세액공제 수혜가 좀 나타나고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 그 가격을 인하하면서 판매량이 굉장히 호조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조금 호재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챗 GPT 계속 네, 얘기를 많이 맞아요. 하셨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 투자하면서 챗 GPT 활용이 굉장히 높아졌고 이제 검색 엔진인 빙에서도 그 챗 GPT 활용을 모색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일을 하면서 오피스 굉장히 많이 쓰시는데 네. 엑셀이라든지 워드, 파워포인트 안에서도 이런 생성 AI 기반으로 문서 수식 작성 기능이 가능해질 그런 예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구글도 발표를 했죠. 네. 바드라는 AI 챗봇 출시를 발표를 했는데 바드라는 게 이제 시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해요. 그래서 예. 굉장히 이런 부분도 재미있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이제 네이버도 서치 GPT 출시를 이야기하면서 국내 플랫폼 기업들도 작년에 성과가 굉장히 안 좋았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므로 해서 이제 플랫폼 관련된 ETF들도 성과가 안 좋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플랫폼 어떤
그 빅테크 기업들에게 좀 따뜻한 바람을 좀 불고 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신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 변화 가능성과 더불어서 이렇게 또 챗 GPT가 시장의 중심에 서면서 관련된 종목들 정말 연초 대비해서 많이 오름세를 나타냈는데 네. 또 그 비슷한 쪽으로 로봇도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많이 맞습니다. 올랐다가 요즘엔 잠시 쉬어가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지금 사실 챗 GPT가 나오기 전에 로봇이 먼저 움직였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예.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특히나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각광을 받았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3개월 성과가 130%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주가가 2배 이상 상승을 한 부분인데 사실 이제 로봇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비대면 수요가 굉장히 증가를 했고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인구의 구조적인 변화, 그러니까 고령화라든지 낮은 출생률에 따라서 어떤 생산 인력들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부분에 이러한 부분을 그럼 누가 대체할 것이냐, 로봇이 대체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좀 중장기적인 수요가 예측이 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SPG, SFA, 로보티즈, 에브리봇 같은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이고요. 이 기업들은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협동 로봇이라든지 부품을 생산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SPG 같은 경우는 로봇용 감속기 생산 업체이고요. 이렇게 네. 좀 로봇의 매출의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높은 상승을 기록을 했고 이제 로봇 관련된 ETF들도 이 기업들을 유의미한 비중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반 상승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형 중 수익률 상위 ETF 한번 보시면 이제 플랫폼 ETF 아무래도 네이버라든지 카카오와 같은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최근 흐름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로봇 ETF도 연초 이후에 22% 상승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이고요. 사실 이제 솔, 캐디, 메가테크, 액티브도 좋은 흐름인데 이 ETF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어떤 글로벌 경제를 이끌어갈 테마에 집중 투자하는 ETF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이 개발한 캐디 메가테크 지수를 기반으로 액티브 운용을 하는 ETF이고요. 인공지능이라든지 첨단 소재라든지 항공우주 그리고 지능형 로봇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등 캐디 테마 분류 유니버스를 기반으로 국내 이제 리서치 센터와 한경의 베스트 애널리스트 분들의 서베이를 연 2회 실시를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스코어를 기준으로 5개 테마에 투자를 하면서 30개 종목에 투자를 하는 ETF인데요. 현재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지능형 로봇, 그리고 첨단 소재, 모빌리티, 그리고 AI를 집중 투자하고 있는 테마 ETF다라고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실 테마라는 것이 네. 최근에 ETF를 중점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어떤 테마가 좋은 흐름을 나타낼지 우리가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 어렵죠. 예.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의 그런 어떤 의견을 반영을 해서 좀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ETF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이런 ETF도 요즘같이 테마가 빠르게 돌아갈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신규 상장된 ETF 중에서 눈여겨볼 만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2023년 들어서 현재까지 10개 ETF가 신규 상장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테마 ETF라든지 채권 ETF라든지 액티브 ETF 굉장히 다양하게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는 담지 못했지만 이번 주에도 국채 30년 관련된 ETF들이 두 개 상장이 됐기 때문에 네. 총 10개 ETF가 상장이 됐는데요. 반도체 여전히 관심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반도체도 글로벌 반도체, 비메모리, 메모리 굉장히 다양하게 세분화돼서 ETF가 출시가 되고 있는데 금년에는 아시아에 조금 포커스된 반도체 ETF가 나왔습니다. 네. 다만 중국을 제외한 아무래도 미중 갈등이 심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에게는 조금 유용한 ETF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종합채권, 국고채 30년 이렇게 여전히 올해도 채권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기준금리 인상이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지만 막바지에 다다랐기 때문에
시장 금리는 오히려 이제 그 예상을 품고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금리가 하락하면 채권 가격은 상승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좀 30년처럼 듀레이션이 긴 채권 ETF는 금리 하락의 가격의 민감도가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긴 장기물 채권 ETF가 좀 상장이 지속이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방위 산업과 관련된 국내 기업도 방산에 있어서는 조금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ETF도 상장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관심을 가지고 신규 상장 ETF도 살펴보겠습니다. 신한자산운용 ETF 상품팀의 박수민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